국내나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견문을 넓혀라. 여행 경비를 팍팍 대주지는 못하지만 저도 제 자식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느 특정한 곳에서 오랫동안 변화를 주지 못하면 고인물이 되고 사고가 경직되어 버립니다. 자전거를 배워서 직접 타보지 않으면 자전거 타는 사람을 아무리 오래 본다 한들 그 사람은 자전거를 홀로 타지 못합니다. 예전엔 부의 상징이었던 자가용이 이제 어지간하면 한두 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샀다 해서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을 배워야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에 들고 성능이 뛰어난 자동차라고 해도 실제 자동차 성능을 체감할 수도 없고 도로 여건에 따른 자동차 운행 능력을 키울 수도 습득할 수도 없습니다. 다행히 경제적 능력이 있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운전해 주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운전사를 두고 편하게 차를 이용한다 해도 그 운전사가 자리를 비웠거나 어떤 이유로 운전을 못하겠다고 했을 때 그 차를 이용해서 반드시 이용해야만 할 때 뒷좌석에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상시라면 운전사를 다시 고용하거나 내가 학원을 다니며 운전을 배우고 운전 역량을 키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선 평상시만 있지 않고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곤란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개인이나 집안 전체가 몹시 곤란한 상태가 되고 도움을 받거나 방법을 찾아 잘 해결할 경우도 있지만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범죄 유혹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누군가 대신 해결해 주겠지라는 사고를 지닌 채로 나는 이러이러해서 운전을 못 배워. 운전을 배우지 못해서 나는 운전할 수가 없어. 운전 잘하는 운전해주는 사람 있는데 뭐하러 배워? 그 사람에게 운전시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유사시에 뭘 할까요? 1분 1초가 급한데 운전사를 구하러 백방으로 알아보거나 그만둔 운전사에게 사정하면서 뭐든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줄 테니 한 번만 운전해달라고 울며 불며 매달리게 되겠죠. 그런 노력이 통하지 않으면 차를 포기하고 걸어가거나 다른 차를 얻어 타게 됩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국군을 통제하는 지휘권리, 이것은 운전과 똑같은 경험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이 있습니다. 국군이란 성능 좋은 차량을 소유한 부름을 받는 차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능 좋은 차량을 직접 운전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70년 전부터 주한미군이라는 운전사가 운전을 합니다. 이 운전사는 차주 말을 듣고 운전하기보다는 미국이라는 제 가족의 이익을 위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임의로 입력하고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묵묵히 운전합니다. 1979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운전을 직접 해볼 필요를 느끼고 전자권 전환 학원에 등록합니다. 학원에는 두 가지 수강 과목이 있었는데 포장도로라 불리는 평시작전 통제권과 비포장도로로 불리는 전시작전 통제권이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운전사는 말했습니다. 비포장도로는 숙련된 운전사도 힘든 코스이니 비포장도로는 제외하고 포장도로만 수강을 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비포장도로까지 수강하고 싶었지만 비포장도로를 수강할 경우 운전사를 그만둔다느니 방위비를 전액 부담하라느니 이런저런 협박에 포장도로만 수강하게 되고 1994년 12월 1일 노태우 대통령에 이어 학원 수강을 이어갔던 김영삼 대통령은 포장도로라 불리는 평시작전 통제권 반환이란 면허증을 취득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2달 전 중앙일보는 이런 제목과 기사를 내었습니다. 방위비 분담 양보, 실리는 잃어.
한미 연례안보회의 결산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7일 오후에 끝난 제2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 회의는 김일성 사망으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한 시점에서 한미 간 안보 협력 체제를 확고히 재다짐했다는데 무엇보다 큰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이 44년 만에 평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함으로써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는 큰 획을 긋게 된 반면 방위비 분담액이 많이 늘어나는 어려움도 수반하게 됐다. 이 때문에 상징적으로는 성공한 회의지만 실리적으로는 실패한 회의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은 평시 작전권조차 반환하지 않기 위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반환을 명분으로 삼아 한미 상호 방위조약과 소파협정에서 분명하게 적시된 미국이 전액 부담해야 할 방위비를 한국에 부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평작권이란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이 정도 비용을 미국에 지급해라, 그것이었습니다. 당시 기사에서 중앙일보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군이 44년 만에 평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함으로써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는 큰 획을 긋게 되었다. 그래도 당시에는 지금보다 못 살고 군사력도 북한에 뒤졌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자주국방이나 주권인 군권을 반환받는 것에 적어도 대통령직에 있던 사람들은 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한미군이라는 필요성과 주권과 자주국방을 별개의 사안으로 본 것입니다. 이런 기류가 노무현 대통령 때 정점을 맞이합니다. 부시가 집권하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 변화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비포장도로 면허증 수강 신청을 하고 주한미군 가족 중 대표인 부시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군부에 명령합니다. 전작권 반환이 미국의 공식 정책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오바마와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은 주권인 전작권을 반환받는 대신 주권인 전작권 반환 시기를 연기해달라면서 비밀리에 오바마에게 매달리기 시작하고 처음엔 거부 의사를 보이던 오바마 대통령은 마지못해 받아주는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협상 과정에서 압박을 받거나 해서 마지못해 전작권 반환이 미뤄진 것이 아니라 애걸복걸하면서 주권 반환을 연기한 것입니다. 당시 이명박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보 환경과 또 양국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2005년 말까지 이 양을 연기하는 것, 2015년까지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께서 수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 달 뒤 미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한국이 전작권 재연기를 요청해 왔다는 말이 나온 뒤에야 국방부가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5월 달에 최초 연합사령관에게 설명을 했고 적절한 채널을 통해서 미 국방장관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군의 작전 지휘 능력은 오래전부터 미군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006년 9월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본국에 보낸 기밀 해제 서한. 한국군 지휘관들은 기대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금 당장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를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까지 3년간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월터 샤프가 지난해 말 작성한 보고서. 역시 한국군 지휘관들은 전문적이고 현대적이며 잘 훈련돼 있다며 전시에도 국가 방어를 통제할 능력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명박과 박근혜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유력한 대선 주자인 윤석열이 이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닮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거짓이었지만 전작권을 환수하고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는 말이라도 했지만 윤석열은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전작권 반환도 반대, 자주국방도 반대하고 있어서입니다. 평상시에는 대통령이 어느 정도 개차반이어도 나라가 그럭저럭 굴러갑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치면 대통령의 결단에 나라와 국민은 운명을 걸어야 합니다. 자주국방은 조건이 아닙니다. 자주국방의 다른 말은 주권 수호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